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쓴 하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날의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속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그야말로 기록적인 하루였어요. 제공된 자료를 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글로벌 이벤트가 있었고 또 강력한 국내 정책 기대감 같은 게 맞물리면서요. 시장 에너지가 폭발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력, 이게 무엇이었고 특히 어떤 분야가 이 흐름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과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전체적인 온도부터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1.40% 급등해서 3,461.30, 네. 코스닥도 1.37% 상승, 857.11. 이 정도면 특히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수 자체도 물론 중요한데요. 더 흥미로운 건 역시 그 안을 채운 동력이죠. 투자 주체별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갈렸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그냥 그야말로 사자에 나섰습니다. 매수세가 강했군요.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838억 원, 기관은 그보다 더 많이 한 4,307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각각 525억 원, 1,618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죠. 그럼 강했다. 이런 신호를 읽히는데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합쳐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순매도했어요. 와, 1조 원이요. 네. 지수가 단기 급등하니까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가 맞물리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린, 전형적인 수급 장세가 연출된 겁니다. 확실히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그런데 자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숫자가 있습니다. 그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은 소폭 줄었는데 반면에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이죠. 이거 하루 만에 2,500억 원 넘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시장에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낙관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미래 상승에 대한 베팅이 늘어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제 레버리지 증가는 잠재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 코스피 591개 상승대 264개 하락, 코스닥은 1161개 상승대 470개 하락. 이것만 봐도 시장의 열기는 분명 뜨거웠거든요. 네,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열기 속에 레버리지가 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주도의 강한 상승세였고 그 배경에는 커진 기대감과 함께 레버리지 활용도 늘어나는 모습이 공존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토록 시장을 뜨겁게 달군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료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었죠.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나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 예금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이 커지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도 낮아져서 특히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요. 이런 복합적인 효과들이 결국 글로벌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은 첫 번째 핵심 요인이 된 것입니다.
아, 글로벌 유동성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변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자료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국내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 임원 간담회 자리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을 유행시키겠다 라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발언 하나가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달군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요. 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네. 물론 저희가 여기서 이 발언의 어떤 정치적 함의나 실현 가능성 이런 걸 평가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지는 그 현상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당신께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상 자체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발 금리 인하라는 우호적인 외부 환경하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부양의지 표명이라는 내부 기대감이 아주 시기적절하게 맞물리면서 강력한 상승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유동성 공급과 대내적인 정책 기대감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강력한 상승 동력 속에서 시장의 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로 흘러들어갔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유독 기술주, 특히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진 분야들이 강하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팅, 여기에 보안주까지요. 맞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특정 테마로 집중되는 모습이 아주 뚜렷했는데요. 크게 4가지 테마가 두드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팅 및 양자 암호 분야입니다. 이게 아직은 좀 먼 미래 기술 같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아주 뜨거웠어요. 네. 미 에너지부와 우주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쟁사인 영국 기업 인수 완료 소식,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 영향으로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한국 첨단 소재가 29.94%, 아이윈 플러스가 29.91%,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와, 상한가네요. 네,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이건 우리 증시의 핵심 동력이죠. 그렇죠. 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 효과에 더해서 반도체 업황 자체가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4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5.85% 급등했고요. 코스피 상승을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HBM4, 이게 중요하군요. 네, HBM4가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죠. 삼성전자도 2.94% 올랐고 이오테크닉스 플러스 11.09%, 엑시콘 플러스 22.75% 같은 장비, 소재조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4 독주 전망은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었겠네요.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외에 또 어떤 테마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나요? 세 번째로 눈에 띄는 테마는 로봇입니다. 여기는 조금 흥미로운 촉발제가 있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LG전자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부품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아, 루머였군요. 네, 아직은 루머 단계지만 여기에 정부의 로봇 산업 규제 완화와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로보스타가 29.41% 오르면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고 로봇용 강속기 기술을 가진 SBB티크 플러스 13.9%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죠. 네. 마지막 네 번째 테마는 보안주였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아, 롯데카드. 네, 맞습니다.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인해서 297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된 거죠. 최근 통신사에 이어서 대형 금융사까지 해킹 피해가 발생하니까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 기대로 이어지면서 관련 솔루션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했습니다. 한싹 플러스 22.01%, 엑스게이트 플러스 12.35% 등이 대표적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성격의 테마들이 동시에 움직였네요. 양자 컴퓨팅, 반도체, 로봇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또 다른 테마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를 보면 대통령 발언의 수혜주로 꼽힌 증권주, 누리호 발사 준비 소식이 전해진 우주 항공 관련주, 정부의 햇빛연금 시범단지 선정 소식이 나온 태양광 관련주 등 대부분의 테마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조선이나 LNG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네요. 네, 시장 전체가 뜨거웠지만 그 안에서도 명암은 갈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세 협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특정 산업에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죠. 단순히 유동성이나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재앙 요인들도 늘 고려해야 합니다. 테마별로 묶어서 보니까 확실히 시장의 입체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큰 테마 흐름 외에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이슈로 주목받은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자료에 몇 가지 사례가 언급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DGP 플러스 29.97%는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연금 시범단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태양광 테마와 맞물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네. 큐로몰딩스 플러스 29.96%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부각되어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또 LK삼양 플러스 21.57%는 이달 말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테마 속에서 특히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들의 급등 사례는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나 큰 테마의 흐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정 기업만이 가진 고유한 뉴스나 이벤트가 주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들이죠. 아까 로봇 테마에서 잠깐 언급했던 SBB테크 플러스 13.91% 역시 로봇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큰 틀 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핵심 부품인 감속기 양산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은 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큰 흐름을 읽는 것과 동시에 개별 기업의 세부적인 뉴스 플로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9월 18일 국내 증시 마감 자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간 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미국 금리 인하가 불러온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발언이 촉발한 국내 정책 기대감, 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에너지는 특히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팅 같은 미래 기술 성장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라는 돌발 변수가 보안주라는 새로운 테마를 촉발시키는 등 예측 가능한 요인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험 선호 심리 강화 속에서 레버리지, 즉 신용융자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앞으로 시장을 지켜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상세한 분석을 들으시면서 당신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특정 기술의 발전 가능성 혹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에서 당신의 관심 분야나 투자 전략과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분명 기록적인 상승과 그 배경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확인했듯이 뜨거운 상승세와 함께 레버리지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투 증가, 이게 과연 시장에 활력을 더해주는 윤활유 역할에 그칠까요?
아니면 향후 시장 조정 시에 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뇌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온통 미래 기술주에 쏠려 있는 듯 보이지만 자료 말미에 잠시 언급된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잠재적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수면 아래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든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 저희의 심층적인 이야기가 당신께서 시장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